시민에게 힘이 되는 JBC 전남방송 인물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광만 예비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 경영 전문가, 그다음에 헌법 가치를 존중하고 법치를 준수하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천명하고 계시는 공리주의의 공동체 육성을 위한 실용주의의 실무자 김광만입니다. 이걸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도시의 리빌딩 개발 계획을 목적으로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마 목적까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더욱더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 민주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이요. 그런데 네.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광주는 이재명 정부 때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그 성공을 위해서는 소멸된 도시의 복원의 목적을 두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모두가 최대 행복을 꿈꾸는 삶이라는 모토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김광만 예비 후보를 뽑는다면 우리 시민들의 삶이 좀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시장과 구성원, 그러니까 즉 시민들과의 사이에서 현실에 놓여 있는 전남 광주의 상황 인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시장에게 질문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보님께서도 13가지 정책을 또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정책 가운데 오늘 좀 소개를 해주시고 싶은 핵심적인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317만 도시가 500만 인구의 도시로 발전하려면 첫 번째는 의료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의료시설은 첫 번째 강주 전남대 병원만 가지고는 현재 우리 이 317만 인원 가지고도 사실은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하는 게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신축을 통해서 500만이 이용할 수 있는 병상의 크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논란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최근에 경선에서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이 통합시청의 주청사의 위치에 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동부청사는 산업단지가 특화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은 그대로 가고 거기에 필요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는 동부청사로, 그 다음에 농업이나 어업에 국한되어 있는 여러 행정 서비스가 필요한 도시는 무안청사로, 강주는 이 두 청사를 지원해 주면서 서비스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강주시청에서 이렇게 해서 삼각구도를 통해 아마 그 업무가 더 병행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이 문제는 지역별로 갈등이 해소되지 않겠냐. 네. 각자 역할에 맞게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말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하면 지역 갈등도 확실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듭니다. 이재명 정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20조 원의 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당선이 되신다면 이 재원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제가 의료 첨단 장비 시설 투자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요, 금남로에 차 없는 거리를 나는 만들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 없는 거리에 별이 된 우리 선배 후배 동생들께서 별의 모양으로 곳곳에 아름답게 별빛이 저녁에 비친다고 하면 새로 신축한 전남도청의 무지개 색깔과 연결돼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들어줌으로써 5.18도 알리고 승화시키면서 123과 연결시킨다고 한다면 전남 광주가 가지고 있는 5.18의 민주화 성지는 빛이 발할 것이다. 두 번째로 20조 중에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 천혜의 자본인 무등산을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무등산을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대로 리프트카를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강주시가
SPC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가 관리를 해서 운영 관리를 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예, 이게 지금 외지에서 돌아오는 관광지로서의 역할, 도시의 기능을 만들어 보자는 거고요. 한양공단, 양산공단, 번천공단 및 여러 공단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기업을 유치해서 일본의 디즈니랜드처럼 강주시가 보증만 해준다고 한다면 투자할 기업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인구 소멸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층이나 인구 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집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말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실용정치, 이건 실질적으로 헌법 34조에 얘기하고 있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존엄성, 최소한도로 그 삶을 목표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단계별로 있어서 34조 2항, 실질적으로 복지 증진에 대한 내용 정책을 그대로 도입해서 강주가 빠른 시간 내에 도시가 재생되고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계신데 사실 광주 전남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사례가 없습니다. 어떤 각오가 좀 있으실까요? 네. 그렇게 걱정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무소속 민주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통합의 목적인 리빌딩 도시의 재건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소속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사실 정부와의 소통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와의 소통은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현재 11개월 됐지만 그 정부가 실용정치로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에 대한 주가 코스피 5천, 8천 시대를 제가 뒷받침을 하는데 상법 개정하는 의견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정부가 안정되고 시민과 소통하는 정부로 가는 데 있어서에 대한 각 분야의 정치 철학들을 함께 소통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활동을 또 보수 쪽에서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수와 진보 모두를 경험한 점이 지금 현재는 어떤 강점으로 좀 돌아왔을까요? 네. 제가 지금 정치권에 입문한 지가 지금 현재 18년 됐습니다. 보수당에서는 시도당 위원장도 해봤고요. 지구당 위원장도 해봤고 당원과 정치와의 국민과의 소통 관계도 경험을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진보 따로 보수 따로가 아니라 결국은 317만 전남 광주 통합특별 시민들이 어떻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게 저의 지금 목표이고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꿈이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 때 반드시 이루어야 할, 꼭 이루어야 할 목표 과제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은 자신 있습니다. 여러 말 필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소통이 잘 되고 이재명 정부와 국책과제가 같이 연결되면서 이게 전남 광주에 어떻게든지 뿌리가 내리도록 만들어가지고 예전에 전남 광주를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 볼 계획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요. 정말 무소속이라고 해서 그냥 배척하지 마시고 저는 당선되면 바로 민주당으로 입당을 해서 대통령과 소통을 통해서 강주가 발전될 수 있도록 3개월 안에 청사진에 도면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양한 이야기 들려주셨는데요.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광만 예비후보와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선거를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